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국가직 세무직 전국과 그리고 서울시 일반직 이제 초시생이다 보니까 점수가 좀 많이 낮았어요. 네, 안녕하세요. 연가스파르타에서 연락드렸습니다. 김윤솔 합격자님 맞으실까요? 네, 맞아요. 네, 지금 잠깐 통화 괜찮으실까요? 네네. 네, 이번에 전화 인터뷰 시청해주셔서 연락드렸는데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 점수와 최종 합격 점수가 어떻게 되실까요? 초반에는 대학교를 다니면서 병행을 했었어요. 시험 삼아서 21년도 국가직이랑 지방직을 다 응시를 했었는데 국가직 국어, 영어, 한국사는 점수는 잘 기억이 안 나고 행정법, 행정학은 30점대였습니다. 지방직은 국어는 95점, 영어는 75, 한국사는 50점대였는데 행정법, 행정학은 공부를 안 했어서 30점대가 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22년도 국가직에서는 공부를 하고 보니까 국어 85점, 영어 90점, 한국사 100점, 행정법 90점, 행정학 85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행정학과 행정법이 굉장히 많이 오르셨는데 혹시 비결이 있을까요? 기출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기본 이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작년까지는 선택 과목이었는데 행정법, 행정학이 전공이 되다 보니까 조금 난이도가 올랐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기출만 많이 풀었다면 행정법이 조금 이번 어렵게 나왔어서 많이 틀리셨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저는 기출보다는 개념을 조금 더 중요시 했었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나왔어도 잘 90점대가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과목별로 어떤 강사분 강의를 수강하셨고 어떻게 공부를 하셨을까요? 인터넷 강의로 공부를 했었는데 국어는 이스쌤 강의를 들었는데 문법에 대한 베이스가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올인원부터 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문법에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개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올인원을 다 들었어도 바로 기출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2분의 1 올인원 특강이 또 있어요. 빠르게 들을 수 있는. 그래서 그 강의를 문법 부분만 발췌해서 다시 빠르게 들었습니다. 그 후 기출로 넘어가서 기출 약 1.5회독 정도 하고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한글 맞춤법이나 외래어 같은 단순 암기 부분은 계속 보는 것보다는 그냥 어플로 틈틈이 공부하는 게 제일 효율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비문학 부분은 올인원 강의보다는 그냥 꾸준하게 풀어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독해산다 1편을 다 풀고 그 다음에 기출을 그래도 풀고 가야 하기 때문에 기출을 풀면서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오는지 익힌 후에 다시 독해산다 2편만 다시 풀고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문학은 올인원을 그래도 빠르게 듣고 기출을 1회독밖에 안 하고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1회독이지만 기출을 다 풀고 맞은 문제도 그 올인원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해당 작품을 다시 익히고 넘어가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현대 작품 같은 경우는 새로운 문제가 거의 나오기 때문에 작품을 익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 감을 익히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자는 제가 가성비가 좀 없다고 생각을 해서 포기를 했고 사자성어만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밥 먹을 때 어플이라는 게 있는데 그 어플로 밥 먹을 때 점심에 한 번, 또 저녁에 한 번 해서 하루에 2대위씩 나가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영어는 이 선생님을 들었었는데 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 매일 꾸준히 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영어 단어는 3천으로 공부를 했었고 시험 볼 때까지는 다 외웠더라도 새로운 단어책을 익히기보다는 그냥 계속 반복을 해서 3천을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문법 부분은 제가 올인원을 들었긴 한데 이제 베이스 있으신 분들은 100포인트 강의를 그냥 바로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100포인트 강의를 이제 빠르게 들은 후에 또 그 다음에 700제 약 1.5회독을 하고 기출 문제집도 1회독을 하고 바로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독해는 기출 문제를 풀기보다는 수능 특강이나 자해 스토리 같은 걸 풀었고 그 1월 달부터는 하프를 계속해서 매일 풀고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한국사는 양이 많고 좀 지엽적이라서 힘들 수가 있는데 초반에는 올인원을 들었는데 거의 까먹어가지고 2분의 1 강의가 있는데 그걸 빠르게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 기출로 넘어가서 기출 문제집을 2회독 정도만 풀었는데 그냥 기출만 푼 게 아니라 판서 노트도 다시 보면서 하느라 기출 2회독만 했어도 시험에서 100점을 맞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행정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행정법은
양이 매우 많고 강의도 한 100강원 정도가 되는데 저는 강의를 들을 때 이해가 안 돼도 바로 넘어가기보다는 생각하고 최대한 다시 뒤로 가서 들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바로 기출로 들어가려는데 또 앞부분이 까먹어서 올인원에 있는 OX 문제가 있는데 그걸 또 빠르게 풀어보면서 개념을 다시 상기시킨 후에 기출을 들어갔고 행정법도 한 2번만 풀고 시험을 보러 갔는데 그래도 어려웠던 시험에서 90점을 받을 수 있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행정학은 김규 선생님을 들었는데 제가 제일 힘들었던 과목이었습니다. 매우 생소 있고 개념을 익혀도 계속 까먹었기 때문에 정말 힘들고 좌절스러웠던 과목입니다. 근데 바로 올인원을 들어가기보다 대강의 개념을 잡기 위해서 얼리버드를 듣고 그 다음에 올인원, 또 올인원을 들은 후에도 올인원이랑 기출 500제를 같이 병행을 했어요. 그리고 기출 200제 풀고 마지막에 500제를 빠르게 다시 푼 후에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행정학도 기출이 매우 중요한데 개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엉뚱한 곳에 시험 내용이 나올 수 있어서 기출로만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개념을 중요시하면 고득점을 맞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하실 때 학교 수업과 공시를 병행하시다가 이제 휴학하시고 다시 이제 공시에 이제 올인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학교 수업과 공시를 병행하셨을 때 좀 어떠셨을까요? 많이 힘드시지 않았나요? 학교 시험 기간에는 그 한 달간은 거의 또 공부를 놨었어요. 그래서 한 4월 달은 공부를 하고 또 5월 달은 학교 공부 때문에 못 쉬고 이렇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실상 병행을 했다 해도 띄엄띄엄 했어서 개념을 익혀도 올인원을 들었어도 그게 다 까먹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휴학을 하자 해서 휴학하고 관련 독서실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0823을 이제 선택하게 되신 이유가 뭘까요? 다른 시설 좋은 스터디 카페나 프리미엄 독서실들도 많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학교에서 병행을 했다고 했는데 그때 저도 스터디 카페도 가보고 공무원 카페에서 스터디도 많이 구해서 몇 시간 확보하는 스터디 이런 것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그 스터디는 스톱워치로 측정을 하기 때문에 그냥 틀어놓고 딴짓하는 것도 대다수였고 또 스터디 카페도 혼자서는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혼자 공부하다 보니까 제가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도 계속 들고 그래서 스터디 카페도 가봤지만 저 혼자 축 처지고 늘어지기 일쑤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혼자 하다가 장수생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강제성이 있는 관리형 독서실을 제가 선택을 하게 됐어요. 이 0823 클래스는 어떤 수험생분들께 가장 필요할까요? 아침잠이 많아서 아침에 공부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좋은 것 같고 공부를 하고는 또 싶은데 의지가 좀 없어서 혼자 나태해지거나 그런 분들에게도 매우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아침잠이 되게 많았고 저 혼자 하니까 되게 혼자 늘어지더라고요. 0823을 들어가면 저뿐만 아니라 공시생분들도 되게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극도 되고 나태해지지 않기 위해서 관련 독서실을 들어갔습니다. 0823 클래스를 다니시면서 가장 도움이 되었던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제일 좋았던 점은 매일 단어 시험을 봅니다. 근데 0823 클래스에서 하루에 무려 데이십씩 나가서 처음에는 조금 힘들었었는데 그냥 그렇게 강제적으로 나가니까 익숙해지면서 저절로 그 영어 단어가 외워지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 데이 10씩 나가면 10일이면 데이 100 그 책을 다 끝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회독도 되게 많이 돼서 저는 되게 만족스러웠습니다. 또 저는 이제 혼자 했을 때는 아침에 좀 늦게 일어나면 오후부터 공부를 할 때도 되게 많았어서 순공 시간이 막 그렇게 확보가 안 됐었는데 그래도 강제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대략 10시 정도까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약 10시간 이상을 확보는 할 수 있었습니다. 나태해지는 것도 방지돼서 이런 점도 되게 좋았었습니다. 혹시 면접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어떤 질문을 받고 어떻게 답변하셨을까요? 국가직 면접은 한 사람당 30분 동안 보기 때문에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강으로 들었는데 유명하신 그 한 분 걸 선택해서 듣고 스터디도 같이 반복해서 면접을 계속 준비를 했었습니다. 국가직 면접은 처음에는 5분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경험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상황형 이렇게 3가지로 주어집니다. 그 5분 발표는 거기 시험장에서 이 어떤 주제가 나뉘어지는데
거기서 뭐 책임감, 성실성, 공직 가치를 적용을 해서 5분 동안 발표를 하고 그 공직 가치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험형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미 사전에 질문이 주어졌기 때문에 올해는 미리 그걸 생각해서 그냥 그대로 쓰기만 하면 됩니다. 자신의 뭐 경험, 아르바이트 경험이나 어떤 경험을 부처와 연결을 해서 그걸 쓰고 그 부처와 관련된 질문이나 경험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황형은 그 시험장에서 상황형 문제가 아예 나옵니다. 딜레마 상황이 주어지기 때문에 정답은 없지만 만약에 제가 공직자가 돼서 이 딜레마 상황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답을 그냥 정확하게만 표시하시면 충분히 대답을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딜레마 질문 중에 한 가지 정도 기억 남으신 게 있으실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A 부처인데 B 부처와 계약을 하기 위해서 뭐 사전 면담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근데 그 면담을 해야 하는 자가 A 부처에 있었던 퇴직자였다. 만나면 안 된다는 그런 법은 없지만 나중에 이제 형평성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딜레마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사전 면담을 하되 우선 면담을 하기 전에 면담분이 자신의 원래 부처였던 퇴직자였다는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를 한다고 밝혔고 만약에 면담을 한다고 약속을 잡으면 A 부처인 저뿐만 아니라 다른 A 부처와 이 면담자, 이 퇴직자분 모두 상관없는 교수님이라든가 그런 전문가분들을 초청을 해서 이 제3자와 함께 면담을 한다고 적었습니다. 제3자를 꼈던 이유는 A 부처인 저와 그냥 퇴직자였던 분 그 둘만 이렇게 만나게 되면 이제 혜택을 줬다, 뭐 비밀리에 뭘 줄 수 있다, 뭐 이렇게 형평성 문제가 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분과 아무 상관없는 제3자가 필요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수험 기간 중 이렇게 불합격으로 좌절한 경험이 있다면 그때 그 원인과 심정 또 그것을 극복해낸 방법 등에 대해 알려줄 수 있으실까요? 제가 다닌 연가 스파르타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모의고사를 보는데 그 모의고사가 되게 저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난이도가 좀 높아서 그런지 모든 과목에서 90점을 넘는 게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9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을 하는데 다 70점대도 받았고 한국사는 6, 70점을 받기도 했어요. 매우 어려워서. 그럴 때마다 공부 방법이 잘못됐나? 아니면 내가 아직 너무 기출을 못 풀었나?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들어서 좌절을 좀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모의고사는 또 모의고사일 뿐이고 제일 중요한 건 모의고사 점수가 아니라 실제 시험에서의 점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의고사가 좀 너무 지엽적인 것까지 나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점수에 너무 염려치 않았고 좌절을 했어도 그 후에 생각을 다시 바꿔서 모의고사를 그냥 풀이할 때 그 개념을 조금 한 번씩만 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모의고사에서 좌절하지 마시고 멘탈 그냥 끝까지 잡으셔서 공시 공부를 완주하는 게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로 0823 클래스에서 클래스장을 이제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네. 클래스장 경험은 어떠셨을까요? 클래스장이 청소나 출결 같은 걸 맡는데 생각보다 저는 시간도 많이 뺏기지 않았고 오히려 또 좋았던 건 공부를 하면 계속 앉아 있는데 이제 청소를 하다 보니까 좀 다리도 움직이고 하더라고요. 계속 다리도 저리고 했었는데 청소하면서 작게나마 운동도 되고 졸릴 때 리프레시 하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매주 일요일은 아니지만 제가 맞는 일요일은 출결을 해야 됐어요. 공부가 좀 하기 싫었어도 강제적으로 공부를 하게 돼서 저는 매우 만족했었던 경험입니다. 시험 당일 해야 될 것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해 조언 부탁드릴게요. 시험날 한글 맞춤법이나 표준어 같이 그런 단순 암기 아니면 행정학에서 헷갈리는 개념을 그 전에 정리를 해놓은 게 있을 거예요. 그걸 한 번씩 훑고 시험을 보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런데 막 새로운 개념을 익히려고 하고 아니면 뭐 다른 새로운 걸 보면은 시험 직전에 멘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개념을 다시 보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전주센터에서 공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전주 관리 선생님들의 장점 혹은 특징 같은 게 있을까요? 너무 친절하세요. 또 상담할 때 불안해하고 뭔가 너무 느린 게 아닌가 이런 상담도 했었는데 그때마다 선생님께서 괜찮다고 오히려 멘탈 다시 잡도록 조언 같은 것도 많이 해주셔서 매우 좋았습니다.
또 아침 조회를 할 때 명언이나 뭐 주의사항 이런 걸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때 이제 항상 밝고 크게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아침 조회 시간에 또 힘을 얻어서 계속 리프레시 되는 느낌이 있었어요. 합격자가 유독 많은 센터인데 혹시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실까요? 공시생분들의 노력도 있겠지만 선생님들의 노력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명 한 명씩 기억해 주시고 챙겨 주시는 것도 있고 또 면담 때도 많이 겪으셔 봤으니까 그런 노하우 같은 것도 알려주셔서 그런 점에 있어서도 공시생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합격자님께서 들으신 노하우 같은 게 뭐 하나 있을까요? 기출도 중요하긴 한데 개념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보통 공시를 하시는 분들은 기출을 엄청 중요시 하는데 오히려 그러다가 중요한 개념을 잊어먹을 수도 있거든요. 시험이 어렵게 나오면 기출뿐만 아니라 개념도 같이 번갈아 봐야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개념도 같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합격자님께서는 슬럼프에 빠지신 적 있으실까요? 네, 저도 많이 빠졌었습니다. 초반에 슬럼프가 오면은 괜찮은데 시험이 4월이잖아요. 4월 직전 한 1월 달부터 2월 달까지 좀 슬럼프가 왔었어요. 오히려 그 시기가 매우 중요한 시기인데 저뿐만 아니라 모든 수험생분들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달려오다가 이제 그 마지막 겨울 그때쯤에 막 슬럼프가 많이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슬럼프가 왔을 때는 하루 이틀은 푹 쉬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어차피 안 되는 공부 잡고 있으면 시간도 그냥 버리는 거고 머리도 쉬어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저는 하루 이틀 푹 쉬고 마음을 다시 잡으려고 노력을 하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합격자님께서 전주센터에서 들었던 명언처럼 한 가지 한 소절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으실까요? 기출도 중요하지만 저는 기출을 많아봤자 3번밖에 안 풀고 시험을 보러 들어갔습니다. 기출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개념이나 양보다는 질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